다음은 이제 실제로 들어가서 유전자 치료제하고 세포 치료제, 항체 치료제 이런 건데요. 제가 먼저 저희 연구단에서 지금 이현주 교수하고 같이 한 15년 동안 해왔던 프로젝트가 유전자 치료제로 이제 개발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한 20분간 해드리겠습니다. T4 감마라는 유전자를 저희들이 발굴했고 이게 장기의 파이브로시스를 억제하는 중심축 유전자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간경변증, 리버시로시스 또는 폐섬유증, 이디오패틱 풀모너리 파이브로시스를 치료하는 유전자 치료제로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많고 어려운데 일단 집중해서 빨리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스타팅 포인트는 Human ES-cell Derived MSC라서 Embryonic Stem Cell Derived Mesenchymal Stem Cell인데요. 우리들이 세포를 가지고 치료를 할 때 쓸 수 있는 소스가 제일 편한 게 Mesenchymal Stem Cell인데 골수, 지방조직, 그 다음에 제대혈에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편한 이유는 타인한테 얼마든지 주입할 수도 있고 종양 원성이 없고요. 컬처하는데도 잘 자랍니다. 다만 오래 유지하기가 힘든 면이 있죠. ESL은 다 나쁜데 굉장히 long lasting maintenance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의 단점을 요걸로 채우겠다라고 해서 아이디어 낸 것이 바로 ESL로부터 MSC를 만들면은 이런 MSC의 장점에다가 ESL의 장점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개발을 했죠. 16년 전에 개발했습니다. 스타팅 포인트는 우리 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휴먼 엠브리오널 스템셀 라인 가지고 했는데요. 엠브리오널 스템셀을 서스펜션 컬처하게 되면 이렇게 바디가 생깁니다. 바디가 좀 지나면은 수정란처럼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태아가 되는데 저희들의 ESL을 서스펜션 컬처라면 바디가 생깁니다. 이 바디를 어태치 시키면은 셀들이 자라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자라나오는 셀들이 메소더마 리니지거든요. 그래서 쭉 키워보니까 10일 되고 23일 되고 2달이 되고 이런 셀들로 결국 순수하게 컬처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셀을 보니까 메세인카멜 스템 셀이었다는 거죠. 그로스 패턴이 티피컬하고 4개월 동안 계속 자랄 수가 있고요. 유전체가 스테이블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ESL을 주입하면은 누드 마우스에 종양이 생깁니다. 이 테라토마죠. 근데 여기에서 데리베이션한 메센카멜 스템셀은 종양 원성이 없습니다. 세이프합니다. 근데 이게 워낙 재생 능력이 탁월해가지고 심근경색증 모델에 찔러주면은 새로운 조직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신경 손상을 하면은 신경이 재생이 되어가지고 깔끔하게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쥐가. 이게 정상 신경이고요. 망가뜨리면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 세포를 주입하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힐링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를 대웅제약에 12년 전에 이전을 했죠. 세포치료제 생산 시설을 대웅제약에서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만들었고 요거 가지고 인도네시아 코로나 환자한테 투입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고 증세가 좋아지고 그래서 식약처되고 허가해달라 그랬더니 3년 동안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거 하라. 가면은 또 그 다음에 담당자 바뀌어가지고 그래 나는 이걸 원하는데 또 그래가 3년 동안 괴롭히고 있어요. 여기 한국식약처의 실태입니다. 절대 자기가 신치료제 절대 허가 안 해줍니다. 자, 그 사이에 저희들이 이 ESL로부터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게 됐는데 유니크한 피처가 헤파토사이트 그로스 팩터를 엄청나게 내는 거죠. 다른 MSC에 비해서. VEGF는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 셀만 헤파토사이트 그로스 팩터가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간 손상 모델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라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간 독소를 주입하면은 한 3주에 간 경화증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셀을 넣어봤어요. 딱 한 번 주입했거든요. 그리고 3주에 보니까 간 독소를 주면은 간이 망가지면서 힐링이 되면서 이렇게 파이브로시스가 다 됩니다. 간 경화죠. 그런데 여기에 ESMSC를 주입하니까 말짱이 예방이 되는 거죠. 아주 드라마틱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가지고 JEMA라는 페이퍼 잡지에 실었죠.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희들이 T4 감마라는 유전자를 발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T4 감마가 간경변증을 예방할 수 있는 키 몰리큘이다. 간경변증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정상 간에 5대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 세포하고 빌리어리 트랙트 에피텔리얼 셀이 있고요. 나머지 3개의 세포가 바스큘라 엔도텔리얼 셀이 사이너소이드 라이닝을 하고 있고, 그다음 마크로파진 쿠퍼 셀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스타 셀이 존재합니다. 헤파틱 스텔레이트 셀이라고 하는데 간에 있는 스타 셀이죠. 요게 흥분해가지고 파이브로시스를 만드는, 그게 이제 리버 파이브로시스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스타 셀이 흥분하면은 여러 가지 콜라겐이 녹으면서 파이브로시스가 진행되는 거죠. 그 당시에 알려진 파톨로지 이렇습니다. TGF-베타라는 물질이 가장 중요한 프로파이브로틱 사이토카인인데, 이게 스타셀에서 작용하면은 EZH2라는 게 턴온되면서 프로파이브로틱 주인들이 세트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콜라겐, 이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 만들어가지고 간 경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스타셀에서 TGF-베타가 나쁜 짓을 하는데 요거를 억누를 수 있는 형님이 누군가를 찾아봤어요. 6개의 착한 형님들이 발견이 됐는데 얘들이 다 악동 TGF-베타를 서프레스 할 수 있어요. TGF-베타가 가하면은 이런 형님들이 힘을 못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3명은 관계없는데 요 애플린, 넘, TIP1은 TGF-베타가 항진되면 요 형님들이 다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TGF파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TIP1 감마가 요 3 요소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TGF-베타가 들어가면 TF가 죽어요. 그래서 파이브로스가 온다. 다른 형님들은 꿋꿋하게 버팁니다. 그래서 간 경화에 이 형님들은 관계하지 않고 TIF가 줄어들기 때문에 간 경화가 온다. 그런데 우리의 세포를 주입하면 TIF가 다시 회복이 돼서 간 경화를 억제한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리버 스타셀에 TIF를 유전자를 주면은 TIF가 항진되죠. 그러면서 섬유화가 억제됩니다. TIF를 차단하면은 이렇게 TIF를 차단하게 되면은 섬유화가 악화됩니다. 그래서 TIF가 간 스타셀의 헤파틱 스텔레이트 셀의 활성에 굉장히 중요한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TGF-베타가 그러면 TIF 유전자를 어떻게 억제하는가? TIF 유전자의 프로모터에 이렇게 길게 있는데 몇 가지 팩터가 바인딩해서 TIF 유전자를 턴온시킵니다. 그래서 쭉 테스트 해봤더니 요 CREB 엘리먼트가 중요하다는 거죠. 요 CREB 엘리먼트가 있으면은 TGF-베타를 치게 되면은 TIF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로스 팩터를 치게 되면은 올라갑니다. 그걸 없애버리면 다른 사이트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TIF가 TGF-베타에서 억제되는 기전은 이 CREB 바인딩 엘리먼트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가를 이제 취입 에세이를 했죠. 그래가지고 요 부위에 바인딩 엘리먼트가 TIF의 레귤레이션이 중요한데 이 TGF-베타를 치게 되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헤파토사이트 그로스 팩터를 치게 되면 TIF가 올라가고 그런데
요 두 개 뉴클레오타이드를 변환시키면은 그런 반응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 부위가 TIF의 레귤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이트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TGF-베타가 TIF를 억제하고 헤파토사이트 그로스 팩터가 TIF를 톤온시켜서 간 경화를 막는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TIF를 치게 되면은 스무드 머슬 셀의 스무드 머슬 액틴을 억제합니다. 스무드 머슬 액틴 콜라겐 G는 프로모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스마드가 바인딩 해가지고 턴온을 시킵니다. 그렇게 보니까 저희들이 TIF를 치게 되면은 요 스마드 바인딩 엘리먼트를 차지해가지고 스무드 머슬 액틴의 익스프레션을 차단하는 그런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됐죠. 그래서 TIF가 TGF-베타에 의해서 서프레션 되지만은 TIF가 턴온되면은 파이브로시스 억제할 수 있다. 그래서 TIF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TGF-베타가 스타셀에서 이런 시그널을 통해 가지고 파이브로시스를 악화시킵니다. 그러니까 SMAD2, 3하고 그다음에 SMAD4가 바인딩해서 콜라겐 진이나 액틴 진을 턴온시키는데요. 여기에 TIF가 들어가게 되면은 SMAD2, 3하고 바인딩해 가지고 이쪽으로 끄집어내려서 TGF-베타 시그널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TIF가 TGF-베타에 의한 간 경화를 예방한다라는 기전을 이제 저희들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 마우스를 한 2년간에 걸쳐서 만들었어요. 간 스타셀에서만 TIF를 우리 마음대로 낙하웃 시킬 수 있는 마우스를 만들었는데 LRAT라는 진의 프로모터에 Cas9 에스트로겐 리셉터 진을 넣어가지고 마우스에 트랜스펙션 시키면 이 마우스의 스타셀에서만 여기 익스프레션 됩니다. Cas9 에스트로겐 리셉터 그 다음 TIF 가이드 RNA가 만들어지는데 타목스펜이 없으면 얘들은 사이토졸에 머물게 됩니다. 타목스펜을 미기면은 드디어 리셉터에 타목스펜이 바인딩 해가지고 요 단백질이 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 RNA가 지정해주는 TIF 유전자에 가서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스타셀에서만 타목스펜을 먹었을 때 요 TIF 유전자가 셧다운 되는 그런 마우스 모델입니다. 그 마우스를 만들어가지고 타목스펜을 쭉 줘가지고 스타셀에서만 TIF를 셧다운 시키면서 독소를 먹였어요. 와일드 타입 같으면 이 정도 독소 가지고는 간 경화 안 생기는데 TIF 나카웃 마우스에 타목스펜 안 먹이면은 간 경화 안 생기는데 타목스펜을 먹이면 이렇게 되면서 TIF 유전자가 스타셀에서만 나카웃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뻘겋게 간 선유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확실한 에비던스죠. 간 스타셀에 TIF가 없어지면 간 경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 와일드 타입 애니멀은 독소를 먹여도 웬만하면 간 경화 안 생깁니다. TIF 나카웃 마우스에 타목스펜 안 먹이면은 안 생기는데 타목스펜을 먹이면은 간 스타셀에 TIF가 낙다운 되면서 간 경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저희들이 스타셀이 이 파이브로틱 컨디션이죠. 파이브로틱 컨디션에서 간 경화가 일어났는데 핵심 축은 간 성상세포다. 5대 세포 중에서 간 성상세포가 제일 중요하고 여기서 TGF-베타가 제일 나쁜 사이토카인입니다. 그 리셉터가 헤테로다이머인데요. 바인딩하면은 이게 CREB 포스포레이션 억제합니다. 그래서 TIF 유전자가 셧다운 됩니다. 동시에 SMAD2, 4가 바인딩하면서 액틴진이나 콜라겐진이 턴온되면서 이렇게 파이브로시스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대웅제약에 넘긴 메세카면 스템셀을 주입하면 왜 간 경화가 안 생기느냐? 여기에서 헤파토사이트 그로스 팩터가 왕창 나옵니다. 그 리셉터인 c-met하고 바인딩하면은 CREB 포스포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이게 바로
TIF 프로모터에 바인딩해서 TIF 유전자가 왕창 올라갑니다. 그럼 요게 스마트 2-3하고 바인딩하면서 4 바인딩을 밀어내거든요. 그러면 액틴, 콜라겐 주인이 턴온이 안 됩니다. 그래서 파이브로시스가 예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웅제약에 넘긴 요 셀은 아직 식약처가 발목을 걸어서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 기다리지 않고 저희들이 유효 성분, 유전자를 발굴했죠. 그 유전자 치료제로 지금 간경화를 치료하는 그런 연구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전자를 탑재한 라이포솜을 만들어가지고 주입하면 간경화를 치료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라이포솜에다가 간 스타셀만 타겟팅하게 비타민 A를 달았어요. 여러분 몸에 비타민 A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가 리버 스타셀입니다. 헤파토사이트가 아니에요. 간 내 딱 스타셀에만 바이타민 레티놀이 있습니다. 또 한 군데가 뭐죠? 눈입니다. 로놉신, 광세포가 발광 반응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유가 있지 않습니까? 간유하고 시력, 연결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간을 짜면은 나오는 게 비타민 A인데 소스는 스타셀입니다. 비타민 A가 야맹증이 좋다.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가 이제 간유, 시력인데 야맹증인데 스타셀을 타겟팅하기 위해서 비타민 A를 달았어요. 요거를 몸에 주입하면은 이 나노파티클은 스타셀에만 갑니다. 요걸 이현주 교수가 국내에 가지고 찾아냈죠. 여기다가 플라즈미드 세 종류를 넣어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비트로에서 TIF를 주입하면 스타셀이 잠잠해집니다. 스타셀에 TGF-베타를 넣으면 TIF가 떨어지면서 파이브로시스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유전자 치료를 하면 세포에 주입하면 스타셀이 잠잠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셀에 주입하면 스타셀이 흥분하지 않는구나. TGF-베타를 넣어도. 그 실제로 애니멀을 해봤어요. 그 아세토아미노펜이 타일레놀입니다. 트리아세토아미노펜. 타일레놀 옛날에 자살용으로 많이 먹었어요. 한 50알, 100알 먹으면은 리버가 날아갑니다. 아세토아민 톡시시티가 있거든요. 그걸 증폭시킨 게 TAA인데 그거를 미깁니다. 이렇게. 미기면서 유전자 치료제를 딱 한 번 주입했어요. 그리고 보면은 요거는 그냥 가짜 유전자를 줬습니다. 간경화가 생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유전자를 2개 만들었는데 TGF-베타가 활성화되는 환경에서만 TIF가 나오는 유전자하고 항상 TIF가 활성화되는 유전자 2가지를 테스트해 봤는데 두 유전자 다 간경화를 예방한다는 거죠. 그래서 먹힌다 이거지. 히스톨로지를 보면은 그냥 베이컨트 유전자 주면은 간경화가 생기는데 TIF를 탑재한 나노파티클을 전신으로 주입하면 딱 한 번 이렇게 예방이 됩니다. 스타셀에 가가지고 TIF를 보존하는 거죠. 그래서 파이브로시스가 안 생깁니다. 저희들의 이제 결론은 요거는 요 저널에 실었는데요. 이렇게 리버 파이브로시스가 오는 주위에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헤파토스 간염, 알코올 헤파타이티스, 그다음 메타볼릭 헤파타이티스 때문에 간세포가 망가지면 거기에 사이토카인이 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TGF-베타입니다. TGF-베타가 그 옆에 스타셀에 가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TGF-베타 시그널에서 TGF-베타 막 나옵니다. 비셔스 사이클. 그러면서 TIF를 다운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파이브로스 일어납니다. 여기에 우리가 TIF를 유전자를 주면은 TGF-베타 사이클을 우리가 차단할 뿐만 아니고 TIF가 올라가면 액틴이나 콜라겐을 줄일 수가 있다. 그런 가능성을 보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간경화증 환자는 줄었어요. B형 바이러스 간염, C형 바이러스 간염이 완치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알코올도 요즘 안 마시죠. 알코올의 헤파타이티스, 시로시스도 줄었고 오로지 내시, 비만에 의한 지방간염, 그 다음에 지방간 경화증 되는데
점점 줄어가지고 풀마늘 파이브로시스로 저희들이 방향 전환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늘고 있어요. 공해 때문에 폐섬유증 환자들이 상당히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치료법이 없어요. 풀페나돈이라는 약이 있는데 효과가 있을까 말까. 그래도 약이 없으니까 씁니다. 요게 간 폐포거든요. 정상적으로 마크로파지도 있고 알베올라 상피세포는 타입 1, AT1, AT2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뭔가 공해 물질이나 레디에이션이나 염증이 생기면은 죽어요. AT1 죽으면서 TGF-베타 냅니다. AT2 죽지 않고 파이브로블라스트로 트랜지션합니다. 에피텔리얼 셀이 파이브로로 트랜지션하는 걸 EMT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TGF-베타 네트워크가 향상이. 여기 나온 TGF가 circulating fibrocyte까지 불러가지고 여기에 완전히 angry fibroblast가 엄청나게 넘쳐나면서 TGF-베타를 만들어가지고 폐가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TIF로 치료할 수 있는가. 먼저 PF 환자한테 렁에 AT2 셀에 과연 TIF가 줄어들어 있는가를 봤어요. 정상인 10명하고 IPF 환자 12명에 싱글셀 RNA 시퀀싱을 해가지고 보니까 각 셀별로 모든 유전자 패턴을 알 수 있어요. AT2 셀만 모아가지고 거기서 TIF 유전자를 봤더니 환자가 유의하게 적어요. 떨어져 있다는 거죠. 파이브로블라스트 셀만 모아가지고 TIF를 봤는데 이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IPF 환자한테 AT2 셀이 중요한데 TIF가 모자란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실제로 노멀하고 파이브로틱 렁에서 염색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surfactant surface protein G, C를 만들어내는 게 AT2 셀인데 여기에 TIF가 나오죠. 그리고 EMT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상은. 그런데 파이브로시스의 경우는 SP 포지티브니까 AT2 셀입니다. 에피텔리얼 셀인데 메센카이말 마크가 있고 TIF는 줄어들어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PF 환자한테 TIF가 모자란다. 자, 그러면 TIF가 과연 실험실에서 AT2 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AT2 셀을 가지고 폐상피세포죠. 컨트롤 바이러스 트랜스펙션하고 TIF 바이러스 트랜스펙션 해가지고 잘 되는 거 확인하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TIF를 주입하면은 이 AT2 셀의 EMT를 차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TGF-베타를 치게 되면 EMT가 확 올라갑니다. 스네일도 올라가고 슬러그 올라가고 엔캐드, 비멘틴, 액틴 다 올라가는데 TIF가 있으면 그걸 전부 다 이렇게 차단할 수 있다는 거죠. 프로틴 레벨에서 역시 증명을 했습니다. TGF-베타를 치게 되면 AT2 셀에 엔캐드 올라가고 비멘틴 올라가고 액틴이 올라가서 파이브로시스가 됩니다. TIF를 넣게 되면 그걸 다 차단할 수 있는 거죠. 그 메커니즘이 이렇습니다. TGF-베타가 AT2 셀에 작용해가지고 SMART2, 4를 통해서 EMT를 구현하는데 TIF를 넣어주면 TIF가 SMART2, 3를 낚아챕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버리니까 TGF-베타 시그널이 다운되거든요. 그래서 파이브로시스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는 걸 알게 됐고 파이브로블라스트에서도 똑같은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해가지고 인비브에서 통하는지를 봤는데 특허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포트러스트를 피하고자 저희들이 라이포도어를 직접 개발했습니다. 이런 성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EM으로 파티클 형성을 잘 되는 걸 확인했고요. 두 번째로 탑재하는 유전자를 네이티브한 시퀀스에서 코드를 살짝 바꿔가지고 프로틴 생성이 이렇게 많이 될 수 있도록 옵티미제이션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시퀀스가 약간 다르지만은 똑같은 프로틴을 엄청나게 만들 수 있는
optimized sequence를 넣은 플라즈미드를 완성했어요. 그래서 라이포도어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냈죠. 그래서 애니멀에 투입을 해봤습니다. 전신으로 투입해가지고 요 나노파티클이 돌다가 이런 오간에 얼마나 가는지를 테스트했어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요 나노파티클에 다이알이라는 그 트레이스를 달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주입하고 나서 2시간 후에 온몸을 하베스트 해가지고 보니까 렁에 가고요, 리버에 가고 스플린에 주로 갑니다. 전신 주입하면은. 그런데 이 렁에 블레오마이신을 넣어가지고 염증을 일으키면 전부 다 렁으로 갑니다. 이거 치료제 탑재하면 렁으로 보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라이포도 나노파티클 성공했다. 자, 그럼 그 안에 된 지인이 과연 세포까지 가가지고 트랜스크립션, 트랜슬레이션 돼서 프로틴이 만들어질 것인가? 요 프로틴에, 플라즈미드에 루시페레이즈 유전자를 달았어요. 그럼 들어가가 세포에서 루시페린이 나와가지고 루시페린 들어가면은 발색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폐에서 발색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스플린도 조금 나옵니다만은, 즉 탑재한 유전자가 폐로 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확인한 셈이죠. 그래가지고 마우스에다가 라이포도 GFP 또는 TIF를 탑재한 라이포도를 쭉 넣어가지고 폐 분석을 해가지고 트랜스펙션 레이트가 100개의 폐포 중에서 5개는 유전자가 들어간다라는 걸 확인하고 치료 효과를 이제 테스트를 했죠. 그래서 쥐에다가 이렇게 인투베이션을 하고 여기다가 블레오마이신을 넣습니다. 그럼 폐가 망가집니다. 그래가지고 1주, 2주 보니까 정상 폐는 이렇거든요. 시리우스 레드 스테이닝 안 됩니다. 근데 섬유화가 되면 이렇게 레드 컬러가 띄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확립하고 여기다 마이크로 CT 방법을 동원했어요. 이게 정상 쥐의 폐입니다. 알베올라가 아주 섬세하죠. 여기에 블레오마이신을 넣으면 다 망가집니다. 그런데 우리 유전자를 딱 2번 넣었어요. 근데 다 폐로 가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전체 데이터고요. 그래서 2가지, IV로 주입하나 그냥 트라키아로 직접 주나 다 효과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껍데기 유전자 효과 없죠. 그래서 저희들의 라이포솜에 탑재한 TIF가 렁 파이브로시스를 치료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조직도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치료를 잘 해가지고 폐섬유증을 치료할 수 있고 폐가 말랑말랑해집니다. 프레셔를 가하면 막 부풀어 올라야 되거든요. 여기 정상쥐입니다. 근데 블레오마이신으로 IPF가 생기면 폐가 딱딱해서 아무리 숨을 쉬고자 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저희들 치료하게 되면 컴플라이언스 상당히 좋아진다. 바이탈 커패시티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메커니즘을 봤더니 염증을 줄인다라는 거. NF-kappaB를 차단해가지고 염증을 줄이고 MAP 카이네스 캐스케이드는 미니멀하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전자 치료하게 되면 렁 파이브로시스를 다각도로 차단할 수 있다. 알베올라 타입 2 에피텔리얼 셀의 EMT를 차단해서 파이브로시스 가는 걸 막을 수도 있고 파이브로블라스트가 흥분해가지고 파이브로블라스트, 마이오파이브로블라스트 트랜지션도 차단할 수 있고요. 마크로파지를 차단해가지고 사이토카인도 줄일 수 있어서 3 메커니즘으로 파이브로시스를 억제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하고 실제로 엑스비보에서 살아있는 렁에다가 트리트를 해봤어요. Precision Cut Lung Slice 모델인데 마우스에 블레오마이신으로 인주리를 가하고 여기다 아가로즈를 주면 굳어요. 살아있습니다. 그거를 슬라이스해요. 각 슬라이스마다 유전자를 투입해가지고 나중에 하베스트해서 본 거죠. 보면은 TGF 베타를 주고 컨트롤 유전자는
이렇게 파이브로스가 생깁니다. 4일 만에, 5일 만에 TGF-베타 이한 파이브로시스를 TIF 유전자를 치면은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휴먼에서도 해봤어요. 저희들의 서지컬 휴먼 렁을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아가로즈를 쭉 주입하면 굳습니다. 살아있어요. 바이브로톰으로 400 마이크론으로 슬라이스를 쭉 내가지고 여기다가 유전자를 이식하고 TGF-베타를 트리트하고 한 5일 키워가지고 보면은 이렇습니다. 유전자는 다 들어갑니다. GFP 유전자, 토마토 유전자 다 들어갑니다. 보면 이렇습니다. TGF-베타 3일 치고 5일째 보면 이렇게 금방 휴먼 렁 파이브로시스가 일어나는데 TIF를 주면은 다 예방할 수 있는 거죠. EMT 파이브로시스를 차단하고요. 그 다음에 AT2셀의 EMT도 차단하고 파이브로블라스트 FMT도 차단하고 마이오파이브로블라스트의 콜라겐도 억제하고 인플라메이션도 억제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한 치료제가 요게 이제 렁 파이브로시스, 지금 여러 가지 공해라든지 레디에이션 때문에 마크로파지 흥분해 가지고 사이토카인 내고 그 덕분으로 AT2셀이 EMT가 되고 TGF-베타를 만들면서 더욱더 앵그리 파이브로블라스트로 갑니다. 또는 조용한 파이브로블라스트가 TGF-베타를 만나가지고 앵그리 파이브로블라스트 가면서 파이브로스가 일어나는 게 pulmonary fibrosis,고 현재 상당히 폐습류증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각 단계별로 TIF가 작용하는 거죠. 마크로파지 흥분도 차단하고요. AT2셀이 흥분하는 것도 차단하고 파이브로블라스트가 흥분하는 것도 차단하는 그 메커니즘은 TGF-베타 시그널을 가로채는 것도 있고 NF-kappaB를 억제해가지고 엔티-인플라마토리 액션을 발휘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퍼블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플라즈미드를 GMP 등급으로 제조하고 이런 과정입니다. Vector Characterization, Process Development, Cell Banking, Plasmid Production, QC 릴리스하고 Fill Finish해서 이 플라즈미드 GMP 그레이드를 여기다 넣는 거죠. 그래서 필름 하이드레이션, 익스트루전 해가지고 various pore size를 filtration 해가지고 라이포솜을 만들고 여기다가 GMP 그레이드의 TIF 유전자를 탑재해서 저희들이 TIF in lipodo를 GMP 그레이드로 만들면은 이거 가지고 GLP-1의 독성 시험 해가지고 출시를 하고자 하는데 일단 돈이 없어가지고 조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조단 박사하고 이현주 교수가 한 10년 동안 고생한 노력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현대인한테 정말 난치, 공략이 안 되는 난치면서 수명을 단축하는 그런 pulmonary fibrosis를 치료하는 유전자 치료제를 끝까지 끈기를 발휘해서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 바로 소개. 질문 없으시죠? 그냥 유전자 치료 말고 그냥 리컨비넌트 TIF 간만가요? 그것도 한번 줘보시기도 한 거죠? 프로틴. 네, 프로틴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싸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타겟 셀렉티비티 측면에서도 이것보다는 좀 못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에피커시 측면에서도 결국 리피티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해야 되는데 비용이라든지 그다음 프로토콜의 컨비니언스 그다음에 타겟티드 딜리버리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이게 훨씬 나을 거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파이브로시스를 리버 억제를 하다 보니까 그 TGF 베타가 다 나쁜 건 아니라서 그걸 억제하면은 오히려 파이브로시스는 억제가 되는데 리피드가 또 조금 차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리피드가 이제 TGF 베타가 오토파지를 좀 증가시키는데 TGF 베타를 억제해 보니까 리피드가 조금 파이브로시스는 잘 좋아지는데
리피드가 좀 동물 모델에서 좀 차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콤비네이션으로 같이 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TF1 감마는 멀티 펑셔널 프로틴이라 가지고 TGF-베타의 시그널을 살짝 다른 데로 빼버리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스타셀을 훨씬 건강하게 해줘가지고 스타셀에서 만약에 은혜폐해가지고 바이타민 A, 레티놀이 익스크리션 돼버리면은 또 헤파토사이트에 나쁜 영향을 미쳐가지고 인플라메이션도 생기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딱 담아주기 때문에 멀티팩토리얼한 액션을 해서 저렇게 동물 효과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